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증시가 좀 눌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또 전쟁 그 분위기가 이제 아주 무르익고 있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뭐 요 얘기가 계속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오늘 증시도 좀 그래서 흔들렸어요. 뭐 전저점을 깨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충분히 이제 피곤하실 만큼 이제 증시를 또 흔들어 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송 제목을 그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그냥 추상적인 제목을 주식 투자 정보와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선주들 얘기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저기 러시아 얘기 좀 더 해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달아놓고 또 이제 또 중요한 얘기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요거 좀 추가된 얘기가 좀 있으니까 그 얘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대선주들 이제 선거가 이제 한 보름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근데 옛날에 그 선거 끝날 때까지 안 간 테마주들이 있었어요. 네, 선거 끝난 다음에 간 테마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선거 또 웃긴 건 뭐냐면 선거 전에도 안 가고 선거 끝나고도 안 간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선거 전에 간 건 많죠, 그죠? 네, 어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거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방송 제목에다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달아놓으면 또 이제 벌떼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목을 그래서 추상적으로 써놓고 내용은 이제 그런 거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선 이제 앞두고 대선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선 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선거 전에 폭락하는 거 아니야? 끝나고 저기 더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는데 대놓고 얘기 안 해주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오셨어요. 네, 요즘 같은 때는 그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셔, 심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방송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 잠깐 얘기해드리고, 네, 뭐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수는 뭐 특별한 얘기할 건 없는데, 오늘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위기 고조,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네, 지수 얘기는 요것만 하면 끝인데,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쪽 다 1% 이상 하락은 했지만 그냥 설 명절 전에 고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저점을 깰 듯 말 듯, 깰 수도 있어요. 근데 깰 듯 말 듯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코스닥도 보시면은 설 명절 전에 위정형님 넣어줘요. 네, 그 전의 모습이잖아요. 설 명절 전에 깰 듯 말 듯, 그죠? 네. 그냥 오늘 낮에도 제가 형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지수가 여기에 있을 때 폭락한 전저점 근처에 있을 때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걸 자주 써요.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니까. 왜 힘들어하냐면,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 갖고 보시면 돼요. 아니 여기가 작년 3월 이후에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걸어보세요. 심리싸움이라니까요. 근데 개인들은 이제 지수 차트 엄청나게 보거든요. 여기가 전저점, 즉 지지선이었는데 여기를 깼어요. 근데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파 못하고 걸려갖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비관론자들이 개거품을 물어요. 못 올라왔다고, 더 떨어질 거라고. 진짜로 개거품 문다니까요. 입술 옆에 막 거품이 보글보글 막 끓어오를 정도로 막 거품 물면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러시아 전쟁 난다,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또 넘었다 막 이러면서 막 미국 좀 있으면 금리 올리고 제 목소리가 막 떨리죠. 흉내낸 거예요. 내 종목은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그죠? 네. 종목은 하필이면 또 되게 많고 미치는 거예요. 네. 힘들어서 이제 저기 진검승부 말고 다른 전문가 방송 들었더니 그 사람은 계속 떨어진다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했다고,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기가 맞는 것 같고, 보니까 더 떨어진다고 막 내 걱정을 되게 해주던데 어떡하지? 막. 비관론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서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뉴스에서 계속 공급하면 개인들이 미쳐요. 힘들어서. 근데 잘 보시면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여러분들의 계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해보는 것도 기분 안 좋은데 더 손해볼까봐. 본질이 뭔지 아세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까봐 걱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내 돈 사라질까봐, 내가 피해 입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러시아에 혹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친척 사십니까? 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무슨 땅 사놓으신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왜 걱정하시는데요? 내 주식 계좌에 있는 돈 사라질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전저점 부근에서 꼭 여기서 시간을 끌어요. 뭐냐면 확 올라가든가 아니면 확 떨어지든가.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확 올라가면 이제 잘 올라가네, 내 종목도 올라오겠지, 생각 더 이상 안 하겠죠. 그죠? 아니 확 떨어져 버리면 어차피 못 파니까 생각 더 이상 안 하세요. 어떻게 팔겠어요 이거를. 그죠? 확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얘기한 거, 육포 말리듯이 사람을 그냥 엄동설원의 그 저기 뭐예요, 황태 말리듯이, 그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짝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자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네, 비관론자. 비관론자한테 시황 잘못 들으면은 손절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아셔야 돼요. 네. 지금은 지수가 5도 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 얘기를 좀 이제 지수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나스닥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면은 우리나라도 전저점을 한번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 이제 보이니까 자꾸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자꾸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분위기가 또 고조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평상시에 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막 그러지만 제재를 못해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돌머리예요. 제가 보기에 중국은 돌머리인데 러시아는 돌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그래도 배웠다니까요. 네. 러시아 뿌리 뭐 따지면 다 뭐 저기 뭐 그렇지만 아무튼 러시아는 그렇게 머리가 나쁜 민족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많이 나빴는데 지금은 중국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 항상 그걸 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저기 보면서 막 그러면 안 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전쟁을 할 것처럼 저렇게 액션을 취하고 왜 저러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저도 뭐 인간이라고 그걸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표면적인 거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뉴스만 보시면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고 막 쳐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에 있는 뭐 이스라엘 대사관, 미국 대사관 다 해외로 이전하고 막 그죠, 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삼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잘 보시면 이게 침공이 아니라니까요. 네,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미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쪽 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가겠다 그 소리 한 거예요. 살짝.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침공이 아니에요. 전쟁한 것도 아니고. 전쟁은 누구랑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랑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랑 우크라이나 반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반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에 그 우리나라 남한, 북한 뒤에 러시아, 우리나라 뒤에 미군 이렇게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형국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확전될 가능성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요. 네.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전라도 저기 어디 밑에나 경상도 저 밑에나 아니 강원도 저 끝에 어디에서 그냥 그 반란이 일어나서 그냥 거기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거라니까요. 네.
3차 세계대전 걱정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적인 그냥 뭐냐면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민족끼리. 우크라이나계 민족이랑 러시아계 민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하도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저번에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 월화 공개 방송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러시아 관련된 테마주를 좀 하셔라.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전쟁을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테마주는 매집하시고 거기서 수익을 좀 내셔라. 그 얘기 했었죠. 기억하시면 2번 찍어보세요. 2번이요. 네. 기억하시나요? 전쟁 걱정을 하지 말되 테마주는 노려라. 왜냐하면 지금 할 게 그거밖에 없을 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종목 테마주들 움직여요. 그쪽 들어가셨으면은 단타라도 치시든지 뭐 스윙으로 뭘 하셨어라도 돈을 좀 버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근본적으로 걱정을 하지 마셔라. 그러나 테마주는 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는 형성이 될 거다. 정확하게 맞죠, 그죠? 네. 계속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쭉 가시면 돼요. 네. 전쟁 왜냐면 이 전쟁 날 거다라고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면 이 지수가 아까 그 개공품 물고 있는 비관론자들 말처럼 또 막 이렇게 또 떨어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식을 못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부자한테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욕심이랑 돈 빨리 편하게 빨리 많이 벌고 싶은 네, 그 욕심 다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다 있어요. 그거. 편하게 고생 안 하고 빨리 그리고 많이 발바닥에 서서 저 꼭지에 팔고 싶은 거 그죠? 다 있어요 그 욕심이.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하고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네. 겁내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얘기 계속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 얘기가 어제 제가 저녁 방송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러시아 증시가 지금 급락하고 있다고. 근데 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어제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네. 아무튼 러시아 얘기는 한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러시아 얘기가 계속 심각하게 나올 거냐면 미국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그 전쟁을 했다고 칩시다. 앞으로 한다고 치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게 더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3월달에 할 겁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금리 인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 증시가 폭락한다 그 뜻이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할 거예요. 아까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그 미국의 블룸버그 그 뉴스 보면은 어떤 뉴스 나오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중국이 디폴트에 빠질 것 같다. 그냥 러시아 유럽 쪽은 전쟁,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물류난, 그죠? 그리고 어디예요? 아시아, 중국 디폴트, 부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뉴스 보면은 여러분들 미친다니까요. 네,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배운 사람이 뉴스 보지 뭐 못 배운 사람은 뉴스도 안 보죠. 근데 아무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뉴스를 꼭 챙겨 보시죠.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미칠 것 같아 진짜. 뉴스 보면 제정신을 못 살 것 같아요. 뉴스 보면은 맨날 그래 망한다, 전쟁, 살인, 뭐 전염병, 뭐 강간, 그죠? 뭐 하여튼 뭐 성폭행이죠. 네. 하여튼 요즘에 뉴스 보면은 못 삽니다 제정신으로.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네. 블룸버그건 뭐건 간에 당분간 뉴스 좀 쉬세요. 네. 뉴스 틀면은 뭐 다 그래요 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창 제목이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는 정보와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뭐냐면 경험이랑 훈련이에요. 훈련. 경험과 훈련. 이게 뭐냐면 8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쳐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이랑 방식이 똑같아요. 그때도 러시아에서 훈련 핑계로
우크라이나 그 맨 밑에 우리나라 따지면 제주도쯤 돼요. 제주도. 그 밑에 제주도나 저기 어디 서해안 저기 여수나 뭐 어디 뭐 진주나 사천 요 정도. 네. 부산쯤 되겠다, 그죠? 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요. 네. 한반도로 따지면 그 밑으로 가가지고 러시아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아 훈련 때문에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네, 뱀처럼 뱀이 그 공격할 때 아시죠? 째려보고 있다가 그죠? 네. 싹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먹잇감을 약간 미혹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싹 가가지고 싹 삼켜버리잖아요. 슥 쪼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산하고 제주도 뺏겼다 그러면 얼마나 승질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제 오른쪽을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경상도 저기 어디 울산하고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나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하지마 막 이러면서 그 소리만 지르고 있고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잘 보시라니까요. 미국이 뭐 하고 있는지 협박만 하잖아요. 근데 푸틴은 뭐 하고 있어요? 살살 미국 약 올리면서 우리가 16일날 쳐들어갈 줄 알아? 그러면서 철수하는 척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 올리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푸틴이 미국을 갖고 노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네. 미국에서 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말로만 그러지 뭐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잘 보시라니까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푸틴 저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전쟁은 아니고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네. 친러 반군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냐면 그 영토 싸움 하는 거예요. 명분 싸움하고 그 이면에 또 뭔가 이건이 있겠죠, 그죠? 네. 이런저런 스캔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년 전에 그 이걸 겪어봤는데 기억나세요? 2014년도인데. 뭐 최근 들어서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뭐 공략했던 적이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기억나시냐고요.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8년 전에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일부를 점령을 했다니까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 주식을 하셨던 분도 있고 안 하셨던 분도 계셨겠죠,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셨냐고요. 그땐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알았고 지금도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나? 예, 있었어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8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그때 실제로 미국이 바로 보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보여드렸잖아요. 잠깐만요. 네. 한번 더 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쳐들어갔을 때 크림반도 쳐들어갔을 때 여기 러시아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었어요. 어제 러시아가 최대 17%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3%로 끝났죠. 장대 음봉,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때예요. 2014년 말. 이 당시에 지수 보시면 이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확 뺐는데 마이너스 20%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13%에 끝납니다. 어제랑 거의 똑같죠, 그죠? 이 당시 여러분들 뭐 사시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얘기해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정도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하셨으면 내년 아니면 3년 뒤에 5년 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지나가면 기억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기억을 하죠. 왜냐면 이 당시에도 전문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때 뭐 별일 아니었나 보다. 뭐가 별일이 아닙니까? 이때 러시아 환율 막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이 당시에 러시아만 급락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뭐였냐면 걸핏하면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터져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뭐였더라? 이때 에볼라 터지고요.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볼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볼라 터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그때 똑같다니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치고 그때 유가가 100달러 넘다가 좀 떨어졌었을 때예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 경제 망한다고, 테이퍼링, 긴축 얘기 나오고 그때는 안 그랬는 줄 아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그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다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러시아 안 망해요. 러시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항상 대비를 해놓습니다. 뭐냐면 현금을 좀 쌓아놓고 나서 뭘 해요. 왜냐면 미국이 제재를 꼭 하니까. 미국이 제재하면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러시아랑 뭐 같이 뭐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뭐 하겠어요?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하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경제 제재할 때 뭘 갖고 있으면 돼요? 현금. 이 당시에도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치러 들어가면 미국이 돈줄을 잴 거니까 현금 잔뜩 쟁여놓고서 우크라이나 들어갔거든요. 오늘 뉴스 나오죠? 러시아에서 이번 이렇게 하기 전에 현금 좀 챙겨놨다고, 달러. 그 뉴스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네. 보신 분 있어요? 네. 아까 뉴스 나오잖아요. 미리 현금 저기 만들어놨다고,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네. 아무튼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땅을 자꾸 야금야금 점령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거 싸우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저는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 이해는 가요. 우리도 저기 독도나 그죠? 이런 거 갖고 누굽니까? 저기 일본이 그럼 우리도 얼마나 화냅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 간다니까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고. 네. 그래서 남의 나라 싸움 가지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2014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원자재 가격이 틀려요. 그때는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요.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안 떨어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 러시아 저기 뭐예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러시아를 자꾸 제재한다고 하는데 최고의 그 경제 제재가 뭔 줄 아세요? 최고의 경제 제재? 러시아한테 그 한방 경제로 먹일 수 있는 크게 먹일 수 있는 경제 제재가 뭘 거라 생각하세요? 뭘까요? 뭐겠어요? 뭘까요? 국제유가 폭락시켜버리면 돼요. 왜냐면 러시아의 주 수입원이 뭐냐면 기름하고 가스 있죠. 그거 팔아서 사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특산품 뭐 있는 거 뭐 있나요? 없잖아요. 러시아에서 뭐 잘 만드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호두깎이 인형? 그런 거 말고요. 러시아 특산품 중에 뭐 잘하시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뭐 독일 하면은 생각나는 거 많으시죠. 독일은 명품 잘 만드니까. 일본도 그렇고. 네. 미국산도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냐면 1차 산업이라고요. 농산물하고 그런 거.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를 큰 피해를 주려면 국제유가를 폭락시키면 돼요. 근데 국제유가 폭락 안 시키죠. 느낌 안 오세요? 국제유가 폭락 안 시키잖아요. 국제유가 폭락시키려면 자꾸 이 얘기 안 끝나는데 국제유가를 폭락시키려면 미국이 사우디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기름값 후려쳐버리면 돼요. 러시아가 꼼짝 못하거든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8년 전에 침공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후려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로만 뭐 가만 안 두겠다고 하지 아무것도 안 하죠. 네. 항상 겉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잘 보셔야 돼요. 말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막 가만두지 않겠다, 제재하겠다, 막 이러고 회의하고 맨날 침공이 임박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보고 한번 와달라고 안 가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백악관에 들어박혀갖고 전화나 가끔 들고
회담이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나 가끔 하지 뭐 합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액션만 취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쇼라니까요. 어서 많이 보던 거 쇼, 그죠? 네, 쇼하는 거예요, 저거. 열심히 안 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으면 7만 원만 찍어주세요. 네. 많이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넘어가죠. 대선주도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네. 남의 나라 전쟁 분쟁 가지고 전쟁이라기보다 분쟁입니다. 분쟁. 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자꾸 이제 끊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냐면 너무 걱정들 너무 많이 하세요. 걱정들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날까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못 견디고 털릴까봐 나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들이 걱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뉴스 좀 그만 보시라니까. 네. 그 뉴스가 그 뉴스고 그죠? 똑같잖아요 맨날. 네. 그만 좀 보세요. 네. 그 러시아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그 뒤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러시아 관련 테마주들은 지금도 공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네,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이게 러시아 오늘 안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저희 라이브 위원들한테 이제 특강을 했죠. 뭐냐면 러시아 전쟁 관련주 쭉 얘기했는데 러시아 전쟁 관련주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전쟁주겠죠. 방산주. 이거 잘 아시죠? 빅텍, 뭐 스페코, 휴니드, 뭐 퍼스텍도 옛날에 갔었고 지금 아니고 뭐 한일단주 이런 거 그죠? 쭉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고유가 수혜주. 아까 보니까 GSE 상한가 같은데 GSE하고 대성에너지 그런 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팔지 마. 안 팔아도 된다고 굳이 물린 사람들 그죠? 네. 잘 가고 있죠, 그죠? 네. 뭐 극동유화,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 이런 거 그죠? 에너지 고유가 에너지 뭐 수혜주. 네. 세 번째가 뭐겠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대에서 이제 러시아 하시면 러시아라고 하면은 막 시베리아만 생각하시는데 왜 그래요? 거기도 이제 그 밀 같은 거 생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가 있겠어요? 곡물가 급등 수혜주, 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료, 음식료. 네. 주로 사료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가가 폭등하면 따라가는 게 이제 비료. 이 테마주도 같이 가는 거죠. 네 가지가 지금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주로 생산하는 뭐 그 광물들도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철강 생산량이 굉장히 많을 걸요. 네. 예전에 수치를 내가 기억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그 이것저것 생산을 많이 해요. 1차 산업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거기도. 우크라이나가 빈국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뭐 아니면 이제 뭐 특정 광물 뭐 이런 거 이제 약간 문제될 수도 있죠. 아무튼 이제 요거예요, 요거. 전쟁주는 잘 아실 거고 고유가 수혜주 뭐 아까 쭉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곡물가, 사료. 요거 중에서 많이 안 간 게 누구냐면 이 친구예요. 이게 많이 안 갔어요. 비료주는 옛날에 많이 갔어요. 저기 대북주로. 근데 비료주도 괜찮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비료주는 옛날에 많이 가긴 했는데 그 뭐냐면 고유가 수혜주는 작년 9월달하고 그때부터 많이 갔었어요. 작년에. 지금 이제 올라가려니까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버벅거리는 거고. 곡물가는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매집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비료주들은 옛날에 간 적이 좀 있는데 뭐냐면 뭐 대북 인도적 지원 수혜주 올라간 적이 있어서. 근데 좀 오래 쉬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비료주도 좀 올라갈 만한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이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전쟁주하고 고유가 수혜주는 지금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잘 안 사고 있는 게 1, 2번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3, 4번은 별로 안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곡물가 중에 사료하고 비료, 그렇죠? 네, 요거 관련주를 지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방산주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방산주 추천해놨고 단톡방에는 사료주 하나 추천했는데 단톡방이 추천한 게 한일사료거든요. 오늘 단톡방 그게 시간에서 아까 상한가 같더라고요. 네. 사료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는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사람들이 3, 4번은 무시를 잘해요. 네, 3, 4번은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1차 산업은 무시하는데 대학교에서도 이제 단과 대학이 여러 개 있지만
농대 다닌다고 하면은 왠지 약간 옛날에는 좀 이렇게 좀 비웃는 게 좀 있었어요. 저희 그 할아버지 세대나 뭐 그때는 뭐 1950년, 60년대 그때 농고 나오면은 공부 잘하는 거였잖아요. 농고. 그때는 학교가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때 농고 나와도 잘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는 이제 농고나 이런 데다 이제 농대 나오거나 그러면 약간 좀 그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튼 이제 주식할 때 이렇게 보면 1차 산업은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사요? 이러면서. 네.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유가 수혜주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안 간 게 사료주였거든요. 시간에 상승한 거 보면은 한일사료가 상한가 들어갔죠. 이게 오늘 단톡방에서 추천나는 거예요. 네, 밑에 보면 현대사료도 있고 7%, 그죠? 네. 그 니켈 요것도 급등하죠. 이건 거래량이 뭐 30개밖에 없으면 안 됐고. 네. 여기 우진비엔지 이것도 사료주긴 한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패스. 고려산업 이거 사료주예요. 중앙에너비스 고유가 수혜주 쭉 나와요. 제약주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네. 사료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한일사료나 뭐 현대사료나 저런 것들 많이 올라온 거 차트를 좀 보면은 현대사료 보세요. 들었다 놨다 거래량 보이시죠? 네. 늘림. 다른 저기 대성에너지나 GSE가 올라가는 동안에 못 가고 있었던 거죠. 현대사료하고 고려산업 이거 사료주예요. 대충 보셔도 매집돼 있죠. 한눈 팔지 마시라니까요. 네. 있다니까요 종목들이.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아까 한일사료. 이것도 들었다 놨다 눌림 뭐 매집 들어와 있잖아요. 사료주 중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누구냐면 미래생명자원이에요. 상한가 가다 풀렸거든요. 잘 보세요. 신고가를 내긴 냈는데 신고가가 어디냐면은 그전 신고가가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 작년 3월달. 여기 대비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조금 더. 근데 거래도 많고 상한가 가가지고 오늘 상한가도 풀려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미 여기가 대충 한 3,500원 정도 되나요? 네. 여기 대비 지금 2배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한 달 만에 2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고점이기도 하고 이미 2배 올라왔고 상한가도 나왔고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졌고 그러니까 버벅거리면서 못 가는 거예요. 아우 나 힘들다. 이러니까 밑에 있는 동생들이 아유 이제 형님은 좀 쉬세요 이제. 응? 한일사료하고 이제 고려산업이 찾아온 거예요. 쉬시라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저희가 갈게요. 네, 제발 좀 쉬시라고. 한일사료하고 이제 고려산업하고 시간에서 막 나는 거예요. 이제 형님 쉬시라고. 네. 이게 뭐예요? 순환매. 이해되셨으면 8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순환매입니다. 저희 방에 사료주도 사놨고 단톡방이건 라이브건 문자반이건 사료주랑 다 사놨어요. 아까 한일사료도 단톡방에 추천했다고 하면은 꼭 문자반위원들이 삐지세요. 우리 왜 안 주냐고. 뭘 안 줘요? 5글자짜리 나갔잖아요 그거. 여기서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도 사료도 하는데 왜요?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네. 라이브 문자가 먼저 나가고 단톡방 같이 챙긴 거예요. 네. 단톡방에 한일사료 나갔다 그러면 꼭 방송 끝나고 문자반위원들이 중에 한두 명 꼭 삐져갖고 문자 와요. 왜 안 주냐고 사료주 우리는. 뭘 안 줘요? 줬잖아요. 맞죠 그죠? 아 맞다 그죠? 네. 종목은 저기 3글자에서 7글자 사이에요. 6글자일 수도 있고 5글자일 수도 있고. 네.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 네. 그거 그죠? 네 그거예요. 네. 오늘도 올랐잖아요 그죠? 네. 어제도 올랐고. 네. 그게 더 센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은 뭐 사료주건 비료주건 뭐 저기 뭐예요 그 다 사놨어요. 방산주건. 네. 우두머리급으로 다 사놨어요. 어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우린 다 사놨기 때문에 전쟁이 나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하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수는 다 이제 준비 딱 해놓고 매수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매수했으니까 올라가든 말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요 사자마자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주나 이 사료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사기 전에는 살까 말까 사야 되나 말아야 그러다가 이제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저 꼭지가 갖고 사요. 산 다음에는 팔아야 되나 말아요. 그러니까 전쟁주는 이제
사기 전에 뭐 하겠어요?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날까 안 날까. 보니까 드디어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 같아요. 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그래요.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야?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야? 왜 안 나? 왜 안 가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소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치매 걸립니다. 아무튼 지금 돈이 돈다고요. 어디로 돌아요? 러시아 전쟁주에서 그 다음에 고유가 에너지 수혜주, 그리고 사료, 비료, 다시 전쟁주만 돌아요. 전쟁주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한일단주나 빅텍이나 저런 거 보면 안 끝났어요. 그런데 한일단주와 빅텍이 안 끝났습니다. 이 말을 하면 꼭 여기서 그 다음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끝났다고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들어가셔도 되기는 되는데, 만약에 이제 푸틴이 예를 들어서 사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제 얘기 듣고 안 끝났다고요? 그럼 지금 사도 돼요. 자, 사셨는데 공산당 관련주들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푸틴이 오늘 밤에, 저도 옛날에 보드카 되게 좋아했는데, 보드카 또 이렇게 또 한잔 하면서, 그죠? 또 기자 보고 나는 평화를 사랑하네. 그러면 이제 또 난리 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그러면 또 폭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 푸틴이 지금 미국 갖고 논다니까요. 난 평화를 사랑한다. 대화를 하자. 그러다가 뒤로는 이제 군대 들여보내. 그러고 딱 뭐라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저기 낮에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이제 진격해라 그래놓고선 천연가스는 안 건드릴게. 또 이 얘기했어요. 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뭐냐면 공산당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 기만 전술이에요. 기만. 상대방 헷갈리게 하는 거. 네. 뒤집어 씌우고, 쓱 빠져나가고, 네. 살레미 전술이라고도 하죠. 네. 기만 전술을 잘하거든요. 네. 이거 여기에서 한일단주나 빅텍 같은 거 지금 잘못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정신병 걸려요. 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못 사시면 큰일 납니다. 리딩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이 얘기 듣고 또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공산당은요, 말이,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 말에 책임을 잘 안 져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예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울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그런 데는 안 그러잖아요. 말을 딱 했으면 그 말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옛날에 많았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책임지고 막 그랬다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아무튼 그 공산당 관련된 종목은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 혼자서 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얘기를 또 지금 50분이 다 됐는데 계속 러시아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여기 사료나 비료주나 뭐 저기 뭐예요, 그 전쟁 관련주도 지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뭐 나쁘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쟁 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전쟁 날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테마주가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하셔도 돼요. 네. 대신에 떠 있는 거 말고, 또 저기 뭐야, 한일사를 이런 것도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는데, 또 방송 끝나면 또 어떤 분이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한일사를 내일 아침에 들어가도 될까요? 미치겠어요 진짜. 시간에 상한가인데 그걸 그 다음날 들어가겠다고요? 최소한 10% 이상에서 출발할 텐데, 그러다가 음봉 맞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설령 음봉 맞고 떨어져도 그때가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단톡방은 단타치라고 준 거예요, 저거. 한일사료. 그래서 추천한 거니까. 거기서 이제 알아서 단기로 회원들이 잘 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추천 나왔어요. 네, 시초가에서. 저런 거 냅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 관련주로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선거 대선주 지금 뭐 갖고 있는 분들 저 1번 찍어보세요. 네, 유료단톡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라이브 1년 이상 결제하신 분들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이 있어요. 원래는 한 달에 80만 원씩 따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네. 라이브 1년 하신 분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종목 추천하고 그렇게 합니다. 단기 추천. 네. 네. 자, 대선주 그 여기 저녁 방송에서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너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팩트만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문자번호원들도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대선주주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선주가 선거가 끝나면 뭐 잘못될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해가지고 내 주식 계좌가 박살나는 거 아니냐, 조종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8년 전에도 제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시간 지나면 기억도 못 하세요. 기억도 못 하신다니. IS는 기억하세요? 기억을 하시죠? IS.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활동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잘 안 나실걸요? 이슬람 뭐 무장단체 뭐 그것까지 기억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뭐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뉴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기억 잘 안 나실 거라니까요. 네. 5년 뒤에 물어보면 아예 기억이 아예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그거보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리고 한 방송은 7분 10분도 안 남았는데 자, 요거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그 개별주 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이 뭘 많이 걱정하냐면 대선주 들고 있는 분들이겠죠. 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 끝나면 이것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선거 끝나면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손해가 좀 나 있는데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올라오는 거 아니냐? 손실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 뭘 볼까요? 네. 이재명 씨 거 중에 동신건설 보죠. 자, 동신건설 자 여기 6만 원대 사신 분 있어요. 5만 원대 사신 분 있고 네, 여기 4만 원대가 되겠네요. 자, 4만 원대 사신 분이 있어요. 6만 원, 5만 원, 4만 원. 네. 제 현재 주가가 2만 원이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자, 한 5분 정도 이제 짧게 얘기할 테니까 네. 잘 듣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대충 6만 원, 5만 원, 4만 원 되죠. 자, 지금은 이제 2만 원 초반이죠. 네. 자, 보세요. 사람 대선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끝날 때까지 안 올라가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대통령에서 낙마를 하면 선거에서 낙마를 하면 여기서 6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 본전이 여기인데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났으니까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렇게 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것도 꽤 많을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대선주들이 시작은 했는데 정상적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동신건설이 정상적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쯤에서 올라왔었어야 돼요. 이만큼 또 올라오든가 이거의 하프 절반이라도 올라오든가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올라오든가 올라오고 나서 대량거래 한번 터져주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을 때 그때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역시 이재명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막 개인들이 날라 들어왔을 때 그때 화려하게 불꽃놀이를 따지면 마지막에 뻥 큰 거 하나 터뜨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이제 3개월 전에 2달 전에 이걸 터뜨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려서 선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반토막 더 떨어지고 막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내고 그래요. 이재명 씨가 예를 들어 이건 이재명 씨 테마주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된 기념으로 하한가가 나와요. 그 대통령 됐으니까 끝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2번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영원히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제조건이 뭐예요? 선거 전에 급등을 했으면 2, 3개월 전에라도 꼭지를 찍고 급등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맞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선거 전에 시세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추석 때 가려고 했다니까요. 여기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화천대유 대장동이 수상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다시 윤석열 씨가 이제 잘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구정이죠? 원래 설날 때하고 구정 때 가는 거라니까요. 네? 원래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라오고 막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인이 소고기 먹고 처음 먹었대요. 한쪽은 법사, 뭐 건진 법사인지 누군지 법사, 이쪽은 법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세력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신건설은 세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갖고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또 시간 다 됐네요. 원래는 여기서 뭘 뽑고서 끝났었어야 돼요. 그러면 선거 이 사람이 설령 당선이 돼도 기념으로 하한가 나온다니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관련된 종목은 안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좀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장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초반에는 박영선 씨가 될 거라고 민주당 박영선 씨가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IMBC 이분이 MBC 아나운서 출신 맞죠, 그죠? IMBC가 여기 2,000원대에서 그죠? 7,000원대까지 2배 이상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IMBC 어디서 많이 샀는 줄 아세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샀어요. 될 거다. 응? 박영선 씨가 될 거라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여기서. 서울시장 되면 더 갈 거라고. 근데 여기서 급락했잖아요. 왜 급락했어요? 거기서 이제 LH 직원들이 이제 정보 이용해갖고 대규모 땅 투기한 거 이제 그게 막 언론에 공개되면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오세훈 씨가 안 될 거였는데 오세훈 씨가 저기 안철수 씨도 물리치고 막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IMBC에 있는 세력이 안 되겠다 나가자 그러면서 3월달에 갑자기 확 반등을 일으키더니 나갔잖아요. 이때 지지율 막 급락하고 있었는데 박영선 씨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오세훈 씨 거 보실래요? 그때 오세훈 씨 거 뭐 진양산업? 오케이. 진양산업이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오세훈 씨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선거 2달 전에 이만큼 올라왔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떨어졌어요. 원래 2달 전에 3개월 전에 이렇게 고점 찍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LH 사태 터지니까 갑자기 오세훈 씨 쪽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렇게 놓고서 끝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네거티브 뭐 그냥 이거 하는 바람에 종목들이 마무리를 못 졌어요. 마무리를. 근데 마무리를 진 것도 있어요. 제가 웹스 자꾸 그만 물어보라고 그러죠. 네, 짜증나니까 그만 좀 물어보라고. 웹스는 거래량이랑 급등 나온 거 보시라니까 할 만큼 했어요. 그만해도 돼요 이제. 근데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요즘에 라이브에서 그 종목도 계속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아직 안 끝난 거라고. 안 끝난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승일이었던 거예요. 승일.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더 올라왔다 그랬어요. 나오다 말았잖아요. 여기서. 그 뒤에서 상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안 끝났었기 때문에. 웹스가 앞에서는 웹스가 그랬던 거예요. 웹스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뒤에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일단 제가 이거 팔지 말라 그랬어요. 들고 있으라고. 올라올 거라고. 근데 지금은 욕하잖아요. 그만 좀 하라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선거가 끝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일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마무리가 다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됐을까요? 세력이 바보 같아서? 아니요. 러시아 때문에? 아니죠. 네거티브 때문에. 세상에 진짜 다음 선거 때는 좀 깨끗하신 분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미치겠습니다 진짜. 대선주 20년 하다가는 하다가 저도 이런 꼴은 처음 봅니다. 진짜. 대선주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내일 저기 한 10분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뒤에 또 방송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마치고 선거 전에 안 가고 선거 뒤에 간 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나서 2달 뒤에 간 거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7번 찍어보세요. 네, 7번 찍어보세요. 내일 요분들만 들어오게끔 하니까. 네.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제가 지금 전라도 사투리를 썼네요. 네. 네네.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꼭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네. 별의별 거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한테도 이제 제가 그 선거 원래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선거 끝나고 대선주가 어떻게 끝났는지. 폭락했을 것 같죠? 자세한 얘기 여기서 못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생깁니다. 그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일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는 확실한 게 이거예요. 웹스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종목들은 마무리를 못 쳤어요. 네. 역대급 네거티브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네. 아무튼 그 대선주 갖고 있는 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신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만 얘기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대선주를 들고 있었어요. 뭐 여기서 샀든 그죠? 얻어서 샀든 간에 이만큼 급등이 나왔는데 전고점까지 왔는데 대량 거래까지 터졌는데도 안 팔았다. 그럼 그분이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급등이 나왔는데 안 파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동시건설처럼 올라오려고 했는데 악재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악재 나서 떨어지고 그럼 그건 못 파신 거는 그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 말에 맞으면 일반 한번 다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편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니 뭐 올라와야지 팔죠. 동신건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좀 제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 팔았으면 그분이 나쁜 사람이죠. 욕심냈으니까. 근데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라니까요. 힘내세요.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 그렇게 없어요. 맞죠, 그죠? 네. 힘들 내시고 내일 그 저녁 때 또 얘기를 좀 더 해드릴 테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쪽은 좀 먼저 마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아까 사료주나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기 뒤에서 김 시장님이 저기 사료주 얘기하시려고 아까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료주 얘기는 제가 종목들 얘기를 많이 안 했거든요. 아까 전 고래산업하고 저기 현대사료하고 한일사료 3개만 얘기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요즘 김 시장님이 이쪽에서 종목들 매매를 요즘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초긴장 상태 사태로 인한 관련 수혜주 분석, 곡물 급등, 이게 사료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유가 수혜주하고 방산주하고 다 총망라해서 아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회원들도 들어가서 보세요. 네, 그러면 사료주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낮에 사료주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은 저희가 저녁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아까 이거 하실 것 같다고 하신다고 이게 써져 있길래 일부러 사료주 얘기를 길게 안 했어요. 그래서 사료주가 우리나라에 한 20개 넘어요. 다 하면 되게 많아요. 방산주하고 이제 고유가 수혜주는 실제 움직이는 테마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거 사료주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사료주 중에 차트가 만들어진 게 있고 안 만들어진 게 있어요. 테마주로 가는 게 있고 테마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이분이 김 시장님이 되게 잘하세요. 네. 들어가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가 투매난다고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전쟁 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